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박진영 정치평론가 박진영 교수와 함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윤석열 체포 실패에 대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박진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이거 지금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는데 법무부가 제대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사퇴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법무부가 제대로 일 못한 거는 당연한 거죠. 법무부 소속의 지금 구치소에 있는 범죄자를 인신 측면에서 인도를 못했으니까 이거 법무부가 무조건 잘못한 게 맞죠. 아니 근데 지금까지 이제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서울구치소가 협조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구치소가 뭐라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체포에 이제 협조할 것이라고 예상을 어제 저녁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형법상 보면요. 특검의 수사관들이 인신 구속을 하는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애매하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그 노태학 대법관입니까? 선관위원장 하셨던 분. 예. 그분의 판례에는 의하면은 이제 뭐 검찰 수사관이라든가 경찰 수사관이 인신 구속을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관련해서는 법규가 불명확한데 이 교정시설 관련 법률에 제가 듣기로는 형사소품 100조에 해당된 어디에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교도관들은 그 범죄자들을 인신적으로 구속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정확하게 있답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교도 행정에서는 이걸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못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희한한 경험을 여러분 지금 저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이 오늘 체포 거부 또는 체포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 실패를 해버렸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변호인 측에서 이제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뭐냐? 아예 보여주긴 쇼를 한 건 아니냐.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는 특검 수사에 응할 마음이 없었다. 자, 그래서 기소하려면 기소하라고 이제 완전히 이제 지금 역공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소하려면 기소하라라는 것은 기소 절차의 이야기인 거고 수사 절차라는 것은 사전에 존재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수사 절차를 하겠다는데 이걸 거부한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법 집행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동인데 그걸 대통령이 했다는 사람이 그리고 또 본인도 법조인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안 되죠. 결국은 이거는 반헌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란의 연속성상에서 나는 이 정부를 이 법률 체계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석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지금 이제 김문수까지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김문수 지금 국힘 당대표 후보가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너무나 많다. 이걸 지금 윤석열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하느냐. 자,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온갖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어떻습니까 지금? 기가 차죠. 윤석열이 인권 침해 당할 사람도 아니고 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고 해서 이상하게 양비론을 끌고 온 거잖아요.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한다라고 하는데 망신 당할 짓을 왜 합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구치소에 들어가면은 취조실에서 부르면 다 갑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제 구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모든 원인의 출발은 윤석열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법에 저항하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 왜 그거를 망신주기라고 이야기합니까? 망신당할 짓을 하니까 망신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박진영 교수와 함께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제 특검은 어떻게 해야 하며 민주당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물론 좀 성급하긴 합니다만 뭐 거취 문제까지 지금 거론하면서 당장 물러나라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걸 과연 이재명 대통령까지 부담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좀 이제 부분 나누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울구치소가 자, 강제 구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두선으로만 그냥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또는 지시를 하고 하든 말든 더 이상 면밀하게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이냐? 제가 법조인이 아니어서 예. 이쪽 법조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법무행정상 교도기관들은 수사라든가 재판부에서 협조 요청이 하면 협조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이거는요 장관의 명령과 별개의 문제로
원래 이 절차 자체가 구인해서 나오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있는 과정이랍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서 1차적 책임은 교도소장, 그다음에 이 법무행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그 변호사의 지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구치소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네. 이것을 그러면 이제 지휘해야 되는 상급기관이 그렇죠. 이제 교정본부가 일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정본부가 있고 결국은 이제 법무부 장관인데 예. 법무부 장관은 이게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중대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것 이상의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지시를 한다거나 관리 감독을 했어야죠. 그런 부분에서 법무부 장관의 관리 소홀의 문제라든가 지휘 계통의 평소 관리 체계에 있어서의 어떤 명확한 이 선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또 지적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아직까지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정성호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지가 부족한 그러면은 것이. 실제로 정성호 장관이 명령을 내렸다. 근데 뭐 정성호 장관이 현장에 가서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뭐 직무유기가 되는지 어떤 뭐 그 현장 그 교도행정의 책임자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지금 서울구치소장에 대해서 직위 해제 조치를 하고 네. 그다음에 차순위에 있는 사람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석연치 않아서 설명을 못할 만한 내부 사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바람을 정성호 법무장관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아무리 봐도 우리가 아는 정성호 장관이 동의를 하지 않을 리는 없는 분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동의를 하지 않을 일은 저는 없다고 예. 보고요. 아마 이 교도행정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 처음 겪어보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온 일도 흔치 않은 일인데다가 대통령이 이른바 난동을 피운다. 저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이명박 대통령 상황하고 다르게 육체적인 힘을 동원해서 난동을 피운다고 하니까 사람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교도행정이라는 것이 어차피 범죄를 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매뉴얼적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그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집행 못했다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직무유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지금 당장 이제 반격을 시작했고 반격한 논리가 뭐냐면 윤석열이 거기서 깽판 치고 난동을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인권 침해여서 조사 못 받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적반하장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윤석열이 조사와 재판을 받지 않는 명분을 마치 특검해 준 것처럼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 이런 이제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겠죠. 윤석열이 애초에 수사받을 생각이 없다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몇 단계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도소의 교도행정의 문제는 법률과 그 제도와 규칙의 문제라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은 저는 인사조치라든가 징벌적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법무부 장관이 이 교도행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사람의 문제로서의 명령 체계의 문제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가. 그다음에 또 법무부 장관 한편으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지가 어느 정도 있었냐는 부분도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 저는 특검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특검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본인들은 수사를 위해서 소환을 한 것이지 윤석열을 뭐 압박하기 위해서 또는 망신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특검은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지를 표현할 것인가 말 거냐 문제 여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또 판단돼야 될 영역은 국회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국회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특검도 불러야 되고 그다음에 교도행정 주체들 법무부 장관까지 불러서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할 수 있는 장을 열어야 됩니다. 자, 일단 국회 문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속보 자막 중에서 자, 특검에서 윤석열 팔다리를 잡고 끌어내려고 시도했다라는 게 나왔고 그 전에 자, 윤석열에 대해서 물리력 행사를 하면 형사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 이제 지금 속보 자막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로입니다. 이게 이제 역공의 빌미가 되고 윤석열이 마치 정치적 탄압에 맞서서 온몸으로 저항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만드는 이 행위를 누가 이렇게 방조하고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을 끌어내서 조사시키고 재판에 내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엄중한 시기에 이런 2차 그리고 3차 인신 강제 소환 과정에서
왜 대한민국 법치가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하게 우리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국민들에게 나와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깊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10,000분 정도 이렇게 방송 들어와 계신데 어쨌든 저희들 열심히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좋아요 누르면서 방송 계속 하시고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단 교도행정의 책임 부처의 장관으로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그 교도소장하고 담당자들 불러가지고 경위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게 특검에서 다시 윤석열을 잡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협조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야죠. 만들어낸다. 네. 그러면 그 이제 포괄적으로는 그런데 당장 직위 해제 조치를 한다거나 직위해제 조치라든가 그런 진상조사 지시부터 내려가지고 그렇죠. 네. 감사관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정본부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걸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CCTV가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저기 신체에 이거 달고 가잖아요. 예. 그 저기 바디캠 바디캠, 달고 예. 가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이 법무행정의 주체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면은 바로 즉시 조치를 해야죠. 자,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확보돼 있다는 윤석열 측의 변호인 또는 윤석열의 동의가 없더라도 확보돼 있는 그 CCTV도 공개를 해버려야 한다. 공개할 수 지금은 있답니다. 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개할 수 있다면 그거 공개 안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 국민들한테 공개해서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의 강제 집행이 이루어졌고 윤석열은 또 어떻게 거기에서 난동을 피웠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하라. 이제 이것은 기본적인 절차인 것 같고요. 오늘까지 지금 이게 법무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국회는 지금 빨리 움직이고 법무부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왜 이리 답답합니까? 관료 조직이 그렇죠. 아니, 관료 조직이 아니고 장관이 아마 지금 이게 정치인인데. 본인들은 이제 사상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즉각적인 대응을 못했을 듯한데 지금 상황은 법사위원장과 법무부 장관이 통화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법사위원장과 법무부 네. 장관이 통화해야 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통화해야 한다. 직접 통화해서 지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놔야 됩니다. 자, 납득할 만한 조치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 경위에 대한 소상한 설명. 네.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을 넘어서서 예. 그 담당자에 대한 즉각 조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인사 보여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네. 물론 최소한의 확인 절차는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의 확인 절차 이후에 즉각적인 인사 조치, 그 다음에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 납득되도록 설명하는 것, 이거라고 봅니다. 자, 국회가 지금 그러면은 법사위원장 어저께 이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임명됐다고 해야 됩니까? 내정됐다고 해야 됩니까? 뭐 합의에 대해서 어쨌든 네네네. 자, 이제 법사위원장으로 이제 결정됐는데 법사위도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자, 오늘 그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이제 이거 강제로 집행해야 한다라고 이제 원론적인 견해는 밝혔더라고요. 조금 전에. 민심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회와 법무부의 영역은 우리가 여당이니까 막 정치적으로 같이 움직인다 생각하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행정부의 영역이고 국회는 견제하고 감시하고 꾸짖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감시하고 꾸짖는 영역에서는 지금 국회는 발빠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행정부의 영역에서의 이른바 령이 서고 있는가, 법에 의한 집행, 명령에 의한 지휘체계의 집행이 서고 있는가, 이 부분은 바로 확인해가지고 정부는 효율적 측면에서 인사조치라든가, 인사조치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루어지면 그 다음 순위권자가 명령권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 내에. 그 사람은 집행할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바로바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페이지가. 자, 우리 저 배인경 PD를 비롯한 제작진은 지금 속보 나오는 거 계속 좀 챙겨 주시고요. 지금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국회는 국회, 법무부는 법무부,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도 이 문제를 조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식으로 의사가 나올지,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금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사실 총리실도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대통령실도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예. 이건 그냥 법무부 장관의 행정적 처리의 일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행정 가면서도 정치 가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한 번씩은 몸이 분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행정의 책임자로서 왜 교도행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지금도 미적미적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뭐 적극적으로 거기에 움직이시는지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빨리 교도관들에게 지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법무부 장관만 믿고 기다리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국회에 불러서 꾸짖고 따져야죠.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면서 민주당 국회의원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그러나 그 부분은 다른 거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이 장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예. 이게 현실적으로 현재 정성호라는 분은 법무부 장관의 위치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네.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오늘 이렇게 그 강제로 구인이 안 될 것이라고 예상도 하셨나요, 박 교수님? 아니요, 저는 뭐 못했습니다. 무조건 끌고 간다고 봤던 거죠. 그렇죠. 그게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 아니 법 집행인데. 공문도 했고 특검도 네네. 당연히 수사관들 보내가지고 오늘 강제로 일단 물리력을 동원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네네. 결론은 결국 윤석열이한테 제압을 당해버렸습니다. 뭐 CCTV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CCTV도 봐야 한다. 네네. 아니 거기에서 본인이 어떤 상황이길래 법 집행을 못했느냐라는 국민들의 원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난동을 부렸다고 하더라도 그 난동 부리는 장면을 그 교도관들하고 수사관 3명이나 갔으면 거기에서 현장에서 제압해서 채점 다 해가지고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뭐 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술 먹고 비실비실 하는 사람이고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이 사람을 제압을 못해서 물리적으로 강제 구인을 못했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래서 네. 그 도대체 어떤 일이 안에서 벌어졌느냐. 저런 만약에 교도관들이 윤석열을 이 물리적으로 제압을 못했다면 교도관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 생각 듭니다. 와 이게 지금 제가 사실 실증적으로 말을 잘 못 잇는 이유는 이게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데다가 뭐 항변이 있다거나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쪽으로 지금 결론을 내기가 좀 어려워서 혹시 겁을 먹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진짜 윤석열에 대해서 또는 지금 교도관이 가지고 있는 권위 또는 그 안에서는 그럴 수 무소불위의 있다고 권한을 봐야죠. 행사하는데 다들 겁먹고 괜히 내가 뛰어들어서 뭔가 피해가 내한테 불똥처럼 튀어올까라는 거를 뭐 그걸 제가 뭐 심리학자도 아니고 짐작은 못 하겠고요. 일단은 저는 뭐 법률 제도의 문제에서 법에 의해서 규정된 일을 집행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결국 그 조사와 징계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결국 왜 저런지 모르겠다는 질문만 가지고 우리가 결론 내면 당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똑바로 하세요 라고 하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없죠. 잘못된 거 있다. 잘하라. 이렇게 하면 왜 그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논쟁을 하고 각기 다른 이 결국은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정성호 장관의 엄정한 법 집행,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빨리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설명하라라는 자리를 여는 것. 이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자, 정성호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혹시라도 특검에서 다시 한 번 더 윤석열을 강제 구인하지 않고 그냥 기소로 해버리자 수사 없이 기소다라는 방향으로 갔다라고 하면 민심은 어떨 것 같습니까? 법 집행이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검이 윤석열에게 기선제압 당했다. 이렇게 민심이 느낄 수 있겠죠. 저는 아마 윤석열이 이런 거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차피 나는 뭐 무기 아니면 사형인데 이건 나의 몸짓 하나조차도 정치적인 상황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자기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난동 피우는 것 같아요. 정성호 장관 지금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까지 이 문제가 확장이 안 된다는 전제에 정성호 장관이 지금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성호 장관이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게 실행을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론이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을 할 거고요. 여기도 똑같이 같은 당 소속이라도 국회 법사위에서 정성호 장관 불러놓고 난리 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성호 장관 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뭐 따져야 사태 됩니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네. 오늘 아침에 이 일이 있자마자 제일 먼저 나온 민심의 반응은 정성호 장관이었어요. 특검 왜 강제로 데리고 가지 아까 못하냐가 제가 법률적으로도 아니었어요. 말씀드렸지만 특검은 그게 굉장히 논란거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고요. 법무행정의 교도관들이 움직여야 되고 그 지휘자는 정성호 장관이 맡고요. 그러나 이게 지금 현재 행정적 상황이냐 정치적 상황이냐는 부분까지 대통령이나 총리가 판단하기엔 저는 아직 너무 섣부르다. 그럼 네. 이걸 당장 판단해야 되는 것은 국회다. 정성호 장관의 진퇴 문제라든가 이 진실 규명을 따지는 것들도 국회가 나서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국회가 그러면 오늘은 열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통보를 하면 내일 정도는 이제 긴급 현안 질의를 그렇죠. 할 네. 수 있는 거죠. 네네. 이렇게 될 거고 이제 거기에서 정성호 장관 뭐 사퇴하라 이야기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왜 잘못해? 진실 규명해?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거다.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특검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밤 이제 12시까지입니다. 이제 그 체포영장 집행은 이제 시한이 정해져 있고 오늘 오후에 다시 시도한다 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후 2시 지금 1시 이제 20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1시 20분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집행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지금 보십니까? 아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오후라도 해야 한다. 이거 사실 윤석열이라는 자가 만들어낸 웃기지도 않는 해프닝을 프레임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정기환 대표하고 저하고 가위바위보 하는 게 뭐 안 중요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이 서로가 에스컬레이팅 돼가지고 가위바위보 지면은 뭐 인생이 거는 것처럼 지금 이 가스라이팅 된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 지금 윤석열이 만든 거예요. 이게 중요한 상황이 아닌데 윤석열이 이걸 중요한 이슈로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이슈의 중심에 스스로 들어가 버리고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이거 아주 단순한 일이지만 가위바위보 같이 단순한 일로 보이지만은 절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은 상징의 문제가 되었고 상징 조작이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특검은 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이걸 인권 탄압이라는 것처럼 지금 역공을 펼치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수사과와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걸 깔고 김문수까지 나서가지고 자 이거 인권 침해가 너무 심하다. 당에 입당을 하면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나가버리는 이 상황을 결국에는 방치해서 안이하게 대응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예요. 국회는 정치의 영역입니다. 국민 민심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민심이 지금 그 우리 앵커님 말씀하시는 댓글에 뭐 정성호 사퇴시켜라, 법무부 폭파시켜라, 뭐 교정당국 징계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는 그 민심의 이야기를 받아서 그대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치의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검 역시 정치의 영역과 법률적 영역이 동시에 존재하는 특검은 분명히 인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민 여론이 여기서 밀리면 특검이 지는 것처럼 정치적인 해석이 붙어버렸어요. 그럼 특검은 정치적으로 지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현재까지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법적 영역입니다. 정치의 영역보다 법적 영역에서 법무부 장관의 영이 완벽하게 전달되도록 지금 조치를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하지 마시고 이재명 불편한 거 대통령과 저한테 물으세요. 정성호 장관이 실제로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지 않습니까? 네, 네.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사이인데 정성호 장관이 지금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이건 네. 뭐 결국 기소되고 구속되고 윤석열 사형하면 구형인데 사형하면 무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호들갑을 떨듯이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평소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드는데 제가 조금 그래서 뭐 저는 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품성을 보면 뭐 싸우는 것보다는 대화, 협력, 타협을 굉장히 중시하고 선비 정신이 남다른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는 없는데요. 예. 다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소한 사건도 정치적 상징이 되면은 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법률적 가치 위에 국민정서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면서 또는 정치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그렇게 염두에 둬야 한다는 당이 말고 제가 네. 이제 현장에서 정성호 장관을 잘 아시는 박 교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평소 가지고 있는 품성, 중요한 사안에 대한 처리 방식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노출됐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성호 장관의 원래 아이덴티티, 정체성 또는 네.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스타일은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엄중한 역사적 사건을 처리할 때도 혹시 그런 이제 방식 민심에 100% 의존하고 법을 추상같이 내세우면서 엄격한 집행을 하고 이런 쪽으로 잘 안 되는 원래의 품성이 그대로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요, 제가 뭐 이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 법조인한 사람들이 대다수 비슷한 것 같아요. 법조인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자꾸 법조인들은 정치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 위에 정치가 있고 민심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추미애 위원장 같은 분이 만약 법무부 장관이다 그러면 그렇게 할 리가 있습니까? 그분은 법조인 오래 안 아니 하고 법조인이고 정치 경력이 더 오래되니까. 법사위 출신의 뭐 누구 말 맞다는 서영교 의원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 하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박은정 조국혁신당 예를 들어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 개인의 이름을 넣어서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 법사위 오래 했던 분들은 역대 법사위원 중에 최고로 누구를 치는지 아세요? 박지원, 박영선을 칩니다. 네. 둘 다 뭐 여러분들이 뭐 싫어하셔도 그만인데 두 분 다 법조인 출신이 아니에요. 즉 법조를 기반으로 한 정치라는 것조차도 법조가 아닌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정치는 정치가 상위 개념으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현상이 있고 난 뒤에 뒤따라오는 하나의 뒷받침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걸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정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뭔가 뒤틀려도 한참 뒤틀려 있다. 구치소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윤석열이 반격한다. 조직적으로 국힘까지 나섰다. 이러면은 오히려 내란 사건과 관련된 처리 과정이 이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꼴사납게 덤비는 것은 제쳐놓더라도 지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교정당국에서 보여주는 것 때문에 완전히 일이 꼬이고 있는데 누가 이 사안을 제대로 풀어나갈지 정말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댓글로는 제가 읽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사태 이야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제가 이제 그것은 민심의 반영이라고 보고 그 사태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정동훈 장관이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정도로 말씀을 일단 드리고 좀 더 댓글이 올라오면 한 번 더 공유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박명호 선생님, 근데 이제 다만 정남배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런 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쪽이 이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이슈화 시키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큰 영향 미칠 것 같아요. 네, 예.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윤석열 지키자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럼 윤석열 입장에서는 다시 우군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의 전략적 잔머리도 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속보가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쪽에서는 10명 정도가 이제 달라붙어서 팔다리를 잡고 끌어내려고 했다. 형사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10명까지 가서 붙들었다는 건데. 근데 왜 못 들고? 왜 못 되냐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글쎄요, 어떤 일이 참. 자 윤석열을 의자 들어 옮기다가 바닥에 떨어졌다. 제발 놔달라고 부탁했다. 윤석열이 이제 자 의자 잡고 늘어졌는 모양이네. 의자 잡고 보니까. 늘어졌는데 10명이 들고 옮기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발버둥을 치니까 거기에서 떨어졌다. 제발 놔달라고 부탁을 했다. 사정했다. 그러면 격렬하게 저항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가 빌었다라고 그래서 제발 아니, 여기서는 그러면 이러지 마라. 대한민국 범죄자들이 예. 수사관한테 잡힐 때 나 지금 아파 놔줘 이러면 놔줍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그 이야기잖아요. 자 영장 집행 중에 의자에서 떨어져서 의무실 진료까지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이제 상상이 되시죠? 의자에 앉아서 의자를 붙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자를 통째로 10명이 다 들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워낙 몸부림을 심하게 치니까 떨어져 버렸다. 그러고 나서 다쳤다. 나 죽는다.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지금 제발 사실 놔달라라고 윤석열이 했다. 하는 행동도 공무집행 방해예요, 저거. 공무집행방해 100%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오늘 오후에라도 다시 들어가서 잡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업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뭐 어느 정도 진실인지 아닌지 지금 따라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하는데 이제 저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본인이 거기서 저항하다가 이렇게 돼 있으니 다쳤다. 이제 그러면 너희들 책임져라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다 그냥 나와버렸다. 10명이나 들어가서 그러면은 굉장히 그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끌어냈을 거 아닙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도관들이 갔을 거예요. 고도관들이 있고 옆에 네네. 이제 수사관들이 네네네. 집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봤을 텐데 네네.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결국 윤석열을 내놔뒀다라고 하는 와 어떻게 이걸 지금 받아야 할지. 자 그래서 이제 특검은 오후부터 하라고 하는데 특검이 오후에 움직이지 않으면 예. 이제 어떻게 되느냐. 체포영장 다시 발부를 받거나 아니면 윤석열을 수사 없이 바로 기소를 하거나 이 문제. 저는 뭐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뭐 윤석열에 대한 범죄 혐의가 다 그 규명됐기 때문에 그냥 기소하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석열의 인신 구속과 이 취조실로 끌고 오는 것이 이미 하나의 프레임이 됐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서 지면은 특검이 기가 꺾인다고 봅니다. 네. 무조건 윤석열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제압해야 된다는 제압해야 말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적 상황 논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속보 들어온 내용 또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곧바로 법원에서 접수한다. 여러분들은 JTBC 보도를 통해서 어제 확인했겠지만 실제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한 것은 이병철 변호사가 김건희 소환이 확정되고 지난 일주일쯤 전부터 김건희는 소환되면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요. 그것대로 이병철 변호사의 예상이 정확하게 맞았고 아마 내부 정보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취재 과정에서 JTBC는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에서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고 잠시 후에 법원에서 법원에 접수를 한다. 이제 이렇게 되면 짧게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면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이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요일이나 뭐 토요일 정도에 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진다. 48시간 뭐 72시간 이렇게 되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그럼 영장 실질심사가 이거는 제가 되는 봤을 때 거죠. 무조건 이제 영장을 청구하면은 구속이 되겠죠. 구속이 100% 된다. 되는데 이 영장 청구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특검도 정무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윤석열의 이 구치소에서의 난동이 김건희 구속을 만들어주는 명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건희와 이제 윤석열은 완전히 이제 다른 길로 간다는 느낌까지 저는 있는데요. 일단 특검에서 김건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번 주에 김건희 구속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어저께 이제 조사들 실질적으로는 뭐 7시간 정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조사 내용에 대한 확인 시간이 뭐 몇 시간 더 걸려서 11시간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빠르게 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제 조사 내용도 서로 뭐 공방할 게 별로 없었다. 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다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부인을 해버렸으니까.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확실히 된다고 보고 이제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 그러면 구속이 이번 주에 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네. 뭐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명태균 관련되는 김영성 공천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가 다 부정을 했잖아요. 본인은 잘 몰랐다 했는데 특검이 관련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증거가 있는데 거짓말을 했다. 이것은 이 증거를 은폐시킬 의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특검에서는 오늘 오후에 이제 윤석열을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일단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는 했고, 자, 윤석열 소환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오후에 좀 어렵지 않겠나? 아니,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해야 한다. 왜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은 나와도 묵비권이에요. 묵비권입니다. 예. 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하면 이게 법조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윤석열은 출석해봐야 묵비권 행사할 건데 뭐하러 이렇게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망신주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수사라는 것이 피의자가 현장에 와서 듣는 것과 서류와 영상으로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의 심리적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하다못해 다리를 떨고 있는가, 심장 박동수는 어떤가, 그 느낌은 어떤가 이런 걸로 가지고도 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분명히 법적인 형사소송법의 절차지 않습니까? 절차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아까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이미 정치 이슈화되고 명분이 되어버렸어요. 네. 윤석열이 잡혀오느냐 안 잡혀오느냐가 하나의 대결 구도에 이게 상징이 되고 상징적으로 승패의 문제로 돼버렸기 때문에 특검은 윤석열을 못 잡아오면은 국민들은 특검 윤석열한테 졌어 이런 생각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와야 됩니다. 민중기 특검이 특별검사가 이제 법원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절차 그리고 수사 과정 이런 것들은 매우 치밀하게 지금 다 좀 그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되고 있는데 근데 윤석열만 지금 이제 그렇죠. 이거는 특검은 정치적 판단도 지금은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잡아와야 된다. 오늘 오후에 특검의 동력이 뚝 떨어집니다. 윤석열 예. 못 잡아오면은. 못 잡아오면은 뚝 떨어진다. 잡아와야 한다는 것은 오늘 오후에 이제 다시 민중기 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해야 한다는 이런 좀 강력한 이야기를 꼭 좀 경청해 주시면 예를 들어 고맙겠습니다. 볼게요. 예. 오늘 뭐 못했다. 그러면 이제 체포영장 다시 또 발부하잖아요. 예. 발부하는데 내일 국회가 열렸다. 특검 출석합니다. 그 다음에 교도소장이라든가 교도행정본부장 출석합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출석합니다. 법사위원장이 묻습니다. 특검한테. 어제 있었던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특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 집행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뭐라고 합니까? 형평성의 문제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법무부와 교도행정이 이걸 집행 못했다. 그러면 법무부와 교도행정도 지금 현재 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물러나라 아니면 교도소장 잘라라 이렇게라도 특검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특검에서 좀 면밀하게 봐야 할 것이 윤석열 쪽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거부하니까 특검부가 스피커폰으로 기동대 뭐 이렇게 이제 지원 요청까지 했다라는 내용까지 지금 다 까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까발리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냐. 이거는 일종의 심리전, 여론전인 것인데 좀 특검에서도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지금 갖고 있는 영상을 빨리 공개하면서 그렇죠. 이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또 이런 표현 쓰면 우리 시청자들이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척하면 착인 거예요. 척하면 착이라는 게 이심전심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특검이
또는 우리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잘라라는 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예. 정성호 장관은 좀 얻어맞으면서 예. 야, 이거 안 되겠네. 영상 공개하자. 영상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상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 법무행정 교도관들 더 많이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또 해결하는 거. 이게 20전심으로 좀 그래 가지고 하는 기동대를 거죠. 바깥에서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윤석열 체포하지 않으면 나라가 절단나고 법치가 무너져 내린다. 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현장에 진두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진두지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난의 상황에서 윤석열이 저런 방식으로 난동을 피우는데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워딩만 하고 말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바깥에서 온갖 지금 단어를 다 구체적으로 써가면서 이렇게 반발하는 듯 하면서 프레임을 만들고 정치적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사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장관이 나서서 뭔가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이런 것들을 좀 보여달라라고 제가 절절하게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법무부 장관님께서 현장 주의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는 대한민국의 법을 추상같이 지켜야 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엄격하고 모든 국민 앞에 정말로 공정한 법이라는 거 우리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왜 안 되냐고요. 본인이 뜨고 안 뜨고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런 게 지금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저렇게 당하고 있는 게 이재명 정부를 만든 국민들이 정말로 보고 싶은 장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러면 특검에서 오해도 강제 집행을 해야 한다는데 안 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아마 내일 체포영장 다시 청구할 것 같아요. 다시 청구를 할 것이고 네네. 그럼 또 집행하겠죠. 또 집행을 하면 네네네. 이제 윤석열한테 완전히 이제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끌려가는 상황이 되면 안 되죠. 어쨌든 잘라내야죠. 무조건 뭐 잡아내야 됩니다. 잡아내야 되는데 이건 사실은 상황 논리가 아니라 당위가 되어야 됩니다. 법 집행이지 않습니까? 범죄자를 잡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범죄자를 상황에 따라 못 잡을 수도 있고, 범죄자가 세게 저항하니까 못 잡을 수도 있고, 범죄자가 칼 들고 있으니까 못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법 집행이라는 것은. 공권력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게 집행돼야 되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윤석열 끌려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고 살아났다라는 일종의 증거로서 보고 싶었는데, 역시 우리는 윤석열 앞에서 이렇게 주춤주춤하고 또 숨어서 지시만 하고 실행으로서 결행으로서 행동으로서 뭔가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그리고 법집행기관에서 윤석열한테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대우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납니까? 오늘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이런 이야기 했죠. 비상계엄 잘못한 것이지만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윤석열 입당하면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국힘의 당대표로 가장 유력하게 당선 예상이 되는 것인데, 이런 데서 윤석열한테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와 그리고 법무부 장관 그리고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질질질 끌려가고 있다. 이거 어떻게 지금 설명해야 할지 여러분들께 정말로 질문도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 답을 내리고 끝까지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겠죠. 오늘 법무부 장관 이제 나서겠죠. 그 제가 아니 왜냐면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퇴진 투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정말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제가 그 부분까지는 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7,000분이 들어와서 방송 봐주셨고요. 좀 흥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흥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야, 이러려고 지금 정권 잡았느냐, 이런 정도 수준밖에 우리가 집행을 못하느냐, 이런 수준으로 윤석열 내란 세력에게 질질 끌려가야 하느냐, 아휴, 정말로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께 좀 흥분했던 것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직을 걸고 해결하라는 말씀 지금 눈에 확 와닿고요. 왕눈이님, 맑고 향기롭게님, 김도희 선생님도 모두 고맙습니다. 이영경님, 정말로 잘해보자, 잘해라. 그리고 수갑 포성줄 묶어서 무조건 잡아와라. 이것도 생중계 해야 한다. YJH님 주셨고요. 이필수님, 여러분들이 비슷한 의견으로 정말로
쏜살같이 올라가는 이 댓글창에서 의견을 주시는데 저희 마음 박진영 교수의 마음과 똑같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냈던 위대한 국민들의 마음도 여러분들과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금 최대 혜택 비교 원하면 128만 원이 생기는 인터넷 비교원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입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인터넷 성능 다 비슷한데요. 혜택이 중요합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정보험을 가입해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을 통해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국산 친구 세트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분기 인견으로 만든 제품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에 아주 사랑받는 제품입니다. 분기 인견 친구 세트 그리고 냉감 친구 세트 함께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스픽스가 이불, 패드, 커버까지 다 합쳐서 78,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냉감 친구 세트는 66,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무려 4,000세트 이상이 판매가 되고 재주문도 많이 생기고 있다. 아직까지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바로 맛된장 그리고 맛고추장 광고인데요. 자, 장인들이 만든 이승희 명인이 만든 만능 맛된장이 5통에 29,900원이다. 이거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던데요. 그리고 정선자 여사님께서 또 만든 그 장인 정신이 우러나 있는 고추장도 5개를 29,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최저 가격이 39,900원인데 여러분 직접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가격 품질 만족하실 것이고요. 인터넷에서는 아무리 싸게 살려고 해도 39,900원 이하가 없다. 그걸 스픽스가 특별히 29,900원의 공동구매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제품 인기가 아주 좋다.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 품질 보증하겠습니다. 비교하라 자신 있다. 스픽스몰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제품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박진영 교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정의와 진실이 밝혀지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격려와 응원 그리고 힘을 보태 주십시오. 그것이 오롯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분기 인견 제품인데요. 78,900원에 이불, 패드, 베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야, 부모님이 쓰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시원한 이런 원단으로 분기 인견 워싱 친구 세트인데요. 이 제품 써보신 분들 후기가 정말 좋습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고 너무나도 쾌적하고 좋다. 직접 덮어보니까 이야 이거 제격이다 생각 들었습니다. 자, 분기인견 친구 세트 78,900원에 이불 그리고 패드 베개 함께 구하는 거 스픽스몰 공동구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때마다 바꾸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이성희 선생의 만능 맛된장 홈쇼핑 완판 제품 지금 스픽스에 떴습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갖고 왔습니다. 무침, 비빔, 찌개, 국, 소스, 볶음까지 이거 하나면 요리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 어디에서도 못 삽니다. 스픽스에서만 가능한 이 가격 홈쇼핑 39,900원인데요. 우리 얼마에 팝니까? 지금 스픽스에서는 택배비 포함해서 공동구매가 29,900원입니다. 530g 2통, 300g 3통 총 5통입니다.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화이팅! 대한민국 고추장의 명인 정선자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요리 고수가 따로 없습니다. 볶음밥, 비빔밥, 쌈밥, 구이, 볶음에 찌개까지 100% 국내산 쇠고기에 더덕까지 들어간 약고추장이고요. 설탕의 향미 증진제,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아서 깔끔하고 건강한 맛이 너무나 다릅니다. 와 좋은데요. 그런데 가격 아니겠습니까? 홈쇼핑에서 39,900원인데요. 250g짜리 5통을 우리가 29,900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드립니다. 와 진짜 단독 특가입니다. 명인의 손맛으로 밥상을 바꾸세요.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화이팅! 와 가격 좋아.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티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점 있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피스몰.